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갑명 실전 비결. 오늘은 인수과다사주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사람도 5손가락,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있기 때문에 10개가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십신이라고 했고, 즉 이 목기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손가락 5개에서 각기 배당하는 것이 목기의 병이 오게 되면 엄지 손가락에 나타나고, 검지의 병이 오면은 이 화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오행을 손가락에 이렇게 배치시켜서 하는데, 유난히 중지가 길거나 또는 약지가 길 수도 있다. 이것을 다시 또 분배를 해보면은 이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다. 그런데 사지가 아름답게 예쁘게 잘 생겼으면은 애주가의 촌이라고 그러며, 중지하고 크기가 거의 같거나 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 몸에 사주에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손가락 모양까지도 달라진다.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목의 기운이 왕성할 수도 있고 화의 기운이 왕성할 수도 있고, 이것을 명리에서는 인수성분, 관살성분, 재성성분, 식상성분, 비겁성분으로 5가지를 나누어서 오행이라 했고, 특정 오행이 강항했을 때를 각기 성격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인수가 많은 그러한 사주의 성격적인 특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인수 성분은 의식주를 상징하며 당주의 생명에 꼭 필요로 하는 성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수과다로 편곡한 기신이 되었다면 일생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의식주 걱정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루어지는 성과가 적다. 왜 그러냐면 이 인수에서 봤을 때에 이 비겁은, 즉 인수가 나라고 했을 때에 비겁은 이 인수의 식상 무대이다. 그런데 그 식상 무대가 허약한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가 과다하다면 재성은 허약할 것이기 때문에 인수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비급에서 이 재성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가 각본을 잡고 치맛바람이 세다. 내 집안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네가 나를 설계를 해줘, 이러한 식이다 그래요. 그러나 인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지게 생겼는데도 더 먹어라 하는 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겁은 우둔하게 변하는 그것이 되고, 그리고 인수과다한 내 어머니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인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 관살 나의 아버지는 허약해진다. 허약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방 샌입으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래 하면서 앉아있는 그러한 상일 뿐이지, 어머니를 간섭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내지를 못한다. 또한 인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남자의 사주라면 나의 처가 허약할 것을 상징하고, 여명의 사주라면 인수가 관살을 설기를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관살 또한 허약해진다. 그래서 남편의 덕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이 인수는 나한테 거는 기대는 크지만 나의 인생 무대 식상, 내 자신이 나아갈 길, 즉 목기를 성장시켜주고 키워주는 것은 이 화기가 되는데, 이 화기에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추운 데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의식수 성분이 나의 기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발현이 되어서 식상 화운과 토기 운이 되어서 인수를 제어를 해준다면은 이때 의식주가 평안한 상태가 되지만은 이 운기 자체가 금수목운으로 흘렀다면은 어떠한 의식주 걱정을 하면서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요즘 시대 한국 이 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설령 좀 중산층이 되어서 있더라도 세금 내기 바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 인수과다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머리를 모르고 남이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의 솔선수범 정신이 미약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제 그저께도 설명을 했지만은 식상 성분이 있고 관살 성분이 잘 조화를 이루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분, 또한 인수가 과다하지 않고 식상대로 운이 흘러가고 내지는 이 인수를 설기 흡수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수가 과다한 사주에서 특징,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 어찌되었건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은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는 탁월하기는 하지만 창조력, 창조하는 성분이 부족하다. 이 창조하는 성분은 식상에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서 무슨 일이든지 알아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지 못하고 위에서 윗사람이 시키는 일은 잘한다 그래요. 그러나 혼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창조력은 미약한 성분이다. 그리고 인수가 과다한 명식의 특징 중 하나는 몸이 허약한 경우가 많은데 양간보다 음간이 더 많고, 인수 과다는 먹어야 할 음식이 너무 많은 것과 같으므로 게을러지는 성분에 해당한다. 사람은 적당히 배가 고파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해야 되는 그런 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일머리를 모른다. 계획성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인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모든 인내력, 계획 성분이 탁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내력 성분은 줄어들고 그 계획을 세우는 성분도 줄어든다. 그것이 인수과다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와 인내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간이 꼭 필요한 인수는 월일 시기에서 천간 한 글자, 다시 얘기해서 일간이 이 임목이나 묘목 한 글자가 있고 나의 인수에서 이임수나 계수 두 글자도 필요 없다. 한 글자만 있고 해수나 자수에 통근을 하고 있는 인수라면은 벌써 이 비급 인수가 네 글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월지가 인수가 되었건 비급이 되었건, 그렇다면 비급이 되었다면 신강사주가 될 것이고, 월지가 식상 제 관성에 가 있다면 신약사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간도
로강지가 있고, 이 인수도 로강지가 있으면은 이 사주가 다른 글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사는 팔자가 된다. 그 대신에 충이 되어서 깨어진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라. 어떠한 궁합을 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부분보다도 비겁에서 지지 한 글자, 비겁도 두 글자도 필요 없다. 일간이 을목이 됐던 간목이 되었던 묘목이 되었던 임목이 되었던 한 글자가 있고 이 두 글자도 필요 없다 그래요. 있으면 오히려 탁기다. 인수 또한 임수나 계수 중에 해수나 자수 중 한 글자가 있어서 일간일지로 되었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양호한 남편, 양호한 아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래요, 이것은. 왜냐하면 일평생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괜찮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하나를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식상에서 천간 한 글자, 병화가 되었거나 정화가 되었거나 한 글자, 그리고 지지 한 글자. 그래서 일간일지로 구성이 되면 벌써 6글자가 되는데 나머지 두 글자는 재성과 관살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6글자가 일간일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것이 정기신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세파에도 걱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일생을 털어서 사주 볼 일이 몇 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주에서 자월에 태어난 을의 일주라면 벌써 인수가 태왕하죠. 그래서 이것이 인수과다가 돼버리는데 인수과다의 명식은 포화 상태를 받아들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마마보이가 되어 우둔해질 것인가 번뇌 망상이 발생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버린다. 인수를 분배해서 받아들이는 비급의 성분의 조화, 일간을 설계하는 식상 성분, 그리고 인수를 제거하는 재성에 따라서 각기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인수만 과다하다면 관살은 쓰임받는 관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다. 왜냐하면 인수만도 강하게 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인수과다사주라면 관살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해당 육친이 좋고 인수가 과다한 사주에서 관살이 있었다면 이 관살에 해당이 되는 여명에게는 내 남편의 부족한 성향이 나타나고 남자라면 나의 자식이 부족한 성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직업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형상이 아닐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는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곳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육친의 덕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재성은 이때 관살은 없는 것이 아버지의 덕이 좋아지고 남편 덕이 좋아진다. 하여간 인수과다의 총 특징으로 본다면 게으르다, 잠이 많다, 타인을 의지한다, 자기 주체성이 약하다, 꼬임에 약하다, 이 부분이 되는데 로강지가 있다면 주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인수가 과다하고 비겁지지에 로왕지지가 없고 일간만 외롭게 있다면 이것은 어머니가 많은 격이므로 직책의 혼란으로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고 마마보이의 특성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인수가 과다한 명식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글세빵 살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성질로 또는 음식점에서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
고급 음식만 시켜야만이 좋은 줄로 아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공상 속에 빠지거나 오버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는 불로소득을 꿈꾸고 백마탄 왕자가 언제 나타나는가, 이러한 식의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인수가 과다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건망증이 심한 특징이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심해지면은 치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건망증이냐면,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놓고 나가거나, 회사에 서류를 들고 왔다가 회사에 서류를 빠뜨린다거나, 또는 가스불을 끄지 않고 냄비가 까맣게 불났다고 신고가 될 정도가 될 때까지 텔레비 연속극을 보면서 정신줄을 놔버리거나, 물을 틀어놓고 물을 안 잠근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영자야, 순자야, 말자야, 등등등 여러 이름이 있을 텐데 순간적으로 그 이름을 잊어버린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이것이 그 건망증,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인수가 많기 때문에 헷갈린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수과다는 주먹구구식 일을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계획성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러한 부분 계획성이 없이 무조건 시작하고 본다 그래. 인수가 과다한 사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또 남편을 만나면 자기만 바라봐주고 예뻐해주며 기부인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생제격의 여명에 부지런함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그만큼 생제격의 부지런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가난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편인과다, 나의 인수가 정인인가 편인인가, 여기에 따라서 성격적인 특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편인격에 편인과다라면 반드시 재성이 있어야 아버지의 덕이 있고, 그리고 남자라면 처덕이 좋아진다. 그런데 이 편인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편인이 과다해서 기신이 되었다면, 이때 이 편인이 유금인가 자수인가 묘목인가, 여기에 따라서 더 편인 성분이 안 좋다. 여기 오화도 있지만은 이 오화는 오중기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한 성분이다. 이 유금은 사이축, 금국, 신자진, 수국,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성분이 그 편인의 중심 세력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요동친다고 그래요. 여명사주에서 편인이 도식작용을 해서 식상을 제어하는 사주로 악살이 되었다면 무자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자폐아가 될 수 있으며 단명수로 나타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식상, 나의 밥그릇을 깨버린다. 도식을 함으로 자손에게도 문제가 있고, 구속, 감금, 폭행, 병원 입원, 현실 도피 현상으로 나타나며 단명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식상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수 태가한 사주들은 이 부분이 미약한다. 그래서 은둔자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텔레비에 빠지거나 이런 일은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도 나는 행복해, 이렇게만 생각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가 편인으로 변했거나 편인격이거나 내 일지가 효신살 작용을 하면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소심한 성격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요. 편인이 재성에 제어되고 식상이 닿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래도 인수에서 일간일지, 비급에서 일간일지, 그리고 식상에서 일간일지가 된다면 이 비급에서 식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식상이 닿지 않아서 그야말로 선남선녀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식상이 왕성한 신약으로 인수가 식상을 제어하는 사주에서 재성이 인수를 형충한다면 아버지의 덕이 매우 없게 된다. 남명의 경우 처덕이 또한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재성은 시어머니나 아버지가 되고 남자 사주에서는 처가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장애되는 일이 많고 주거의 변화가 심하며 특자 이별사주가 형성되므로 꿈이 사라진 여인이 될 수가 있으며, 특히 대운까지 비급을 의지하는 사주가 되었거나 일주가 식상이 되었거나 재성이 되었거나 겁재가 식상을 생하는 사주가 되었다면 가난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